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새로운 한 해 벌써 1월 중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새해 실천한 계획들 잘 이뤄내고 계신가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올해 고용 노동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뀐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소식들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고용 소식에 있어서도 달라진 제도가 참 많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바로 휴일이죠. 그쵸. 네, 올해 쉬는 날 지난해보다 이틀 더 많은 118일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67일로 지난해와 같고요. 공휴일, 명절 등 쉬는 날을 모두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은 모두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늘었습니다. 그동안 공휴일이라도 쉬지 못하는 곳이 더 많았던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이 확대돼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확 늘어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존의 관공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 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5에서 29인 기업도 이제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들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 공휴일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회사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서 유급 휴일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로 이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했다면 네. 기업에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권리도 잘 챙길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이제부터 평범한 직장인도 회사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뭐냐면 올해 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 1명을 사회이사로 뽑아야 하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6개월 뒤인 7월부터 노동자 대표가 추천했거나 노동자의 과반이 동의한 3년 이상 재직 노동자를 비상임 이사로 무조건 1명씩 뽑아야 합니다. 평범한 노동자도 이렇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지난번에 있었던 갑질 사건들, 그게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인상적인 사건이어서 모두가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이른바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경영진 전횡이 잇따라 불거졌던 대한항공 사태입니다. 이후에 노동자가 더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선진국 상당수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노동이사제가 적용이 공기업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적용받는 곳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포함돼서 경영 결정 전반에 참여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6개월 뒤에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 지침이 마련돼서 구체적인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또 공기업을 넘어서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노동자의 입장이 회사 측 의사결정에 충분히 훨씬 더 많이 반영될 수가 있겠죠. 이 제도를 통해서 이사회와 노동자의 의사소통이 잘 돼서 노사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 기대 덕에서 노동계는 확실히 크게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병들게 했던 잘못된 경영 방식이나 지배 구조를 바로잡아서 더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도 있고요. 반면에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경영계는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라서 민간으로까지 퍼져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간의 입장차가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올해 5월에는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한 대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까지는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의무를 이 사업주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어떤 구제 절차를 마련돼 있지 않아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5월 19일부터는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적반하장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처럼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지금 이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코로나19의 상처 탓일까요? 지난해 생활고 때문에 퇴직연금을 깬 직장인은 역대 최대인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2015년이죠.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아니, 이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금액도 897억 원에 달해 지난 2015년 408억 원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이 기록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특히 4명 중 3명은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40대였습니다. 네, 정부도 뭐 이런 고충을 반영해서 지원책 마련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이외에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살 때 혹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때 외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런 사유에 더해서 정부는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에 사회 재난을 추가하고 중도 인출금에 매기는 소득세율을 지금까지의 15%에서 다음 달부터 3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진 고용 관련 제도 잘 체크하셨나요? 꼼꼼히 살펴보고 잘 활용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